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건강약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건강관리 전공의 정재홍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안전한가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니만큼 정말 안전에 대한 이러한 화두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이러한 시절입니다. 자, 헬스, 건강이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우리 질병의 부재만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려면 육체적으로 안녕해야 되고 또한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건강일까요? 저는 진정한 100% 건강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 몸에 질병이 없더라도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렇다면 결코 완전한 건강이라는 할 수 없겠죠. 자, 21세기 현재는 어떠한 시대가 되었느냐? 인간 수명이 너무나 길어졌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길고도 길죠. 어떻게 보낼 건가? 근데 또 사실 살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자, 그러려면은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없고 아프고 이거는 완전 재앙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재앙이고 개인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러나 건강하고 연금이 나오고 돈이 있고 즐기고 이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려면은 아주 건강 위주의 다양한 식단이 요구되고 또한 식문화도 요구되고 고객의 개성이 존중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양천리 이런 말 있었잖아. 지금은 뭐야? 우리나라만 해도 KTX GTX 이런 거 타면은 금방 오고 대륙 간의 이동도 초음속 기기를 이용하면은 2시간 만에 뉴욕에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죠. 그랬을 때에 이미 한 10년 전에 가까운 미래를 예견하면서 사이버 강의가 대세가 될 것이다. 특히 아주 교육에서 밑바탕이 되고 초석이 되는 초등학교에도 한 50% 정도는 사이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었어요. 그 당시 기억나는 것들이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통일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패션 모델이 된 할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93살인데 제가 잠깐 비켜드릴까? 저 할아버지는 딱 곱고 그죠? 전직이 벽돌공이었대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요즘 시니어 모델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일단은 모델이 되려면 몸이 탁 굳어야 되니까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보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최고로 부족한 게 바로 운동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운동한다고 안 하죠. 아직까지 아픈 데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비만율. Obesity is disease.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죠. 이 이쁜 아줌마, 할머니인가? 저렇게 해갖고도 또 먹고 있다. 그죠? 너무 행복해 웃으면서. 저렇게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비만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그래. 요즘 이렇게 길가에 다니다 보면은 너무 뚱뚱한 젊은 아이들 보면은 너무 애처로워. 제가 내 자식이면 난 절대로 저렇게 가만 안 놔두죠. 뭐 어떠한 수단을 쓰든 최고로 좋은 건 돈이야. 돈으로 회유를 해야지. 자식한테 주는데 크게 쓰고 이거 네 살 빼면 준다 이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약선이 뭐냐? 약선. 말 그대로 풀어보면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음식 선자예요. 반찬선. 그러면 약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평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은 양생약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치료약선이다. 내가 당뇨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뭐 뭔가 병들이 다 있잖아. 그죠? 뭐 콩팥이 나쁘다. 또는 뭐 몸이 너무 빼빼하다. 의지럽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치료약선입니다. 치료약선이 되려면은 진맥이 일단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의사라든지 진맥을 해서 또 약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으로서 치료하는데 약선의 가장 기본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일단 맛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름다워야 되고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되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치료법이잖아요. 그런데 맛도 없고 이쁘지도 안 하고 비주얼도 엉망이고 먹고 싶지도 안 하고 그러면 뭐하러 음식을 먹겠어요? 약으로 먹고 말지. 단기간에 그치? 먹는 거. 그러니까 약선의 그 의미는 장기간에 걸쳐서 인체에 대해서 해가 없고 독이 없고 서서히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맛이 있고 비주얼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좀 조리 좀 테크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조리나 영양에 대한 이러한 기초 베이직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라고 하면 되나? 너무 엉터리 상식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죠. 너무 편협된 그러한 정보들. 정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타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전공이 영양학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영양에 관한 얘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전공 못 속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사실 이게 뭐 독감하고 같은 이 속이잖아요. 그런데 19라는 말은 2019년에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뭐 중국은 지네들이 아니다. 우한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대부분이 우한에서 발생했다. 빨리 얘기해 줬더라면은 차단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쪽 사람들이 원래 조금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오미크론 최근에 나온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 한 이틀 전인가 뭐 얼마 전에 알아냈대요. 오미크론, 스텔론 이렇게 해갖고 이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알아냈는데 남아공은 국민의 30%가 에이즈 감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빨리 알아냈고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개했어. 그래서 재빨리 우리가 좀 그래도 대처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한 시대죠. 다 세계 각국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산업이 잘 되고 우리나라만 주식이 오르고 이러면은 돈을 벌었고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고 이런데 이제는 아니었잖아. 어떤 뭐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하나 휘청하면 따라서 휘청하고 그죠? 또 어떤 뭐 뉴스가 나오면 거기 따라서 휘청하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그진 뭐 한 20% 정도는 이렇게 다운됐다고 하잖아요. 전파 경로가 우리가 아는 거는 대부분이 비말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기침할 때 반드시 이렇게 소매로 가려라. 자, 그 다음에 표면 접촉은 이렇게 표면에 정말 어떤 그 환자가 보균자가 또는 감염자가 만지고 간 거를 나도 모르게 만졌던 거. 그러니까 문고리 같은 거 잡았을 경우에 뭐
계달물,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전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전파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속들이 공기까지는 아니다. 공기는 의료기관에서, 뭐, 에어 펌프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입 안에 이렇게 넣잖아. 그죠? 또 코 속에 넣잖아.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으려면은 일단은 비말, 그 다음에 만졌는 거. 그래서 자주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이런 거를 만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밀폐 공간의 특정 환경 때문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많잖아. 그죠? 사우나라든지 이러한 그 공간에서 특정 환경에서 전파가 된다. 정말 무서운 건 공기 전파예요. 아직까지 공기 전파에 어떠한 그러한 확정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의 증상은 이거는 너무 다양해. 그죠? 무증상도 있고 또 살짝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증도 있고 위중증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축 사망할 수도 있고 너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냐. 치료제도 없어.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죠. 또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도 없어. 그러면은 뭐 델타가 왔다 델타에 팍 맞게끔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항바이러스가 있다면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1차 맞고 2차 맞고 부스터 그래갖고 3차 맞고 4차 맞고 어쩌면 7차 8차까지 뭐 그냥 평생토록 이게 항바이러스 주사 맞을지도 몰라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딱 하나만 맞는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안 맞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차라리 내 개인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거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모여서 살아야 되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면역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러한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 천국이라 그러잖아. 그죠? 백신 때문에 뭐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미국 같은 데는 뭐 하루에 20만, 30만 명이 이 감염이 되고 뭐 우리 처음에 막 났을 때 봤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는 막 운동장 같은 거를 이렇게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쫙 가더니 진짜 속도전이야. 막 이러한 접종 센터를 만들더니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데는 마구마구 땅을 파더니 그게 그냥 다 시체를 관도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렇잖아. 이 좋은 세상을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황제도 누려보지 못한 세상이야. 짐이 국가야 이랬던 그러한 루이 14세도 못 누렸고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못 누렸고 나폴레옹도 못 누렸던 이 좋은 세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죽기는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래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자, 개인 면역력이 이제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인 면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항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항체를 만들어주는 원료가 있어야 되지. 그 원료가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겠죠. 더구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이것도 아주 중대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은 이제 주로 음식에 대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좀 더 적극적이죠. 이겨내는 건강 약선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았으니까 봐요. 너무 예쁘다 그죠? 토마토. 어휴 너무 예쁘네. 손도 예쁘고 누구 손이야? 자 이제 연결해서 21세기 현재는 사람들이 유기농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건강하려면은 자기가 다 키우고 자기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래야 돼. 그 TV 프로에 뭐 있잖아.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아파가지고 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프로가 엄청 남자들이 좋아한다면서요.
젊은 아이들이 이러한 그 도시에 사는 거는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고, 그게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뭔데?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사냐 이 생각이 들는데 너무 본인들은 신나하더라. 그죠? 그 윤택이랑 뚱뚱한 그 머리 꼬실꼬실한 그 남자애가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키우는 것처럼 그러한 식재료들을 구입하거나 직접 채취하거나, 지금 요리 업계에서도 가장 핫한 그런 재료가 뭐냐면은 채취 요리예요. 채취.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에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 뭐 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주 52가 어딨어. 주 7일을 일을 해. 6일 일하고 하루는 채취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그 하는 거 봤더니 막 너무너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 알아냈다 이거야. 뭔가 자세히 나도 봤다? 그 TV 프로를 봤더니 세상에 함초야, 함초. 함초가 뭐예요? 짤 함자, 풀초자. 바닷가에서 자라는 풀인데 얘가 소금기를 먹어갖고 짠 거야.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뭐 데코레이션도 쓰고 맛을 보니까 짜거든. 신기하니까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소금하고 섞어서 쓰고, 우리나라는 이미 썼죠. 또 한 번은 봤다? 또 난리가 났어 얘들이. 뭐 자기들이 이제 하루 쉬면은 가가지고 노는 날 가고 다 이 채취해 갖고 와갖고는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토의를.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먹는 산마늘 이파리예요. 여기서 마늘잎이, 마늘 냄새가 나잖아. 산마늘 알죠? 그 산마늘 이파리를 갖고 막 발견을 한 거야. 얘들 마늘 되게 그 갈릭 향을 싫어해요. 그래서 갈릭이 좋다는 거, 항암식품이 1위라는 걸 알지만 향 때문에 못 먹거든. 나랑 외국인하고 이렇게 허그를 했다 하면은 지는 나한테 마늘 냄새가 나고 나는 그 지한테 뭔 냄새가 나냐면 노랑내가 난다니까, 노린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거는 아니까 걔들은 주로 우리나라 마늘을 갖고 가서 또는 마늘 재배해서 다 진공건조해가 갈아버려. 또는 기름이라든지 식초에다가 마늘을 홀라당 안 까고 한 겹만 붙여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갈릭 오일, 갈릭 비네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그냥 이파리에서 마늘 냄새가 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쌈으로 먹거나 장아찌만 먹는데 얘들은 그거를 요리로 하는 거야. 또 한 번은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너무 막 좋은 거를 알아냈다고. 그게 뭐냐니까 바위에 이끼야, 이끼. 바위에 이끼를 끌고 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코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요리는 우리가 쑥 캐고 달래 캐고 하던 그 채집 요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들은 다 텃밭을 키워, 자기들이 직접. 어떤 사람들은 직접 소도 키워. 그래가지고는 채집하는 수렵. 뭐야 이거? 그러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우리도 그러죠. 자, 21세기 현대는 이 오가닉 푸드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엄청 비싸지. 문제는 돈이잖아.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저 운동이란 말만 나오면 너무 찔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티켓 있잖아. 그 끊어가지고 진짜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갔어. 한꺼번에 끊으면 돈을 할인해 준다 그래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집에 남자아이는 둘이는 너무 운동을 좋아해요. 딸아이는 이제 결혼해서 다른 데 살지만 이 남자아이들은, 야, 보기만 해도 신통해. 집에서도 그냥 안 있더라. 푸시업을 하든지 기계를 갖다 놓고 하든지 이런데 나는 TV 보고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늘 엄마 운동 안 한다고. 하긴 해야 되죠. 진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인데, 여기에 우리가 120살까지, 어쩌면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면역력을 기르는 그 원료가 뭐냐? 항체, 안티바디,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맨날 먹어야 돼. 단백질은 어떤 거? 고기 종류, 살코기 종류, 알이 최고야. 알이 단백가가 100짜리입니다. 알 어떤 거 있어요? 너무나 좋은 에그 있잖아. 달걀, 메추리알,
뭐 명란은 비싸니까 달걀. 그래서 저는 달걀을 매일 하나씩 꼭 먹으라고 합니다. 노른자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왜 노른자를 싫어할까? 흰자는 알부민 정도만 있지만 노른자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에다가 또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아. 레시틴 같은 거. 간에 기름을 끼는 거 막아준다든지 또는 머리가 좋아진다. 애기들은 뇌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뭐 뇌세포가 120억 개라 하잖아. 우리 전체 그 세포는 한 60조 개가 된대요. 그리고 25세가 정점이야. 25세의 정점으로 계속해서 에이징이 시작되거든. 노화. 그러면은 그 노화를 막아주고 특히 치매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고 애기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꼭 알유를 먹어라. 고기도 살코기 먹는 게 더 좋죠. 그런데 기름기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닭고기보다는 오리고기가 훨씬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곡물도 통곡물을 먹어라. 곡물은 다들 가정에서 현미만 먹기는 너무 뻑뻑하고 까칠하니까 섞어 먹죠. 저도 밥을 할 때는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쌀도 물론 쓰고 저는 식구가 없기 때문에 또 밥을 자주 안 해. 애들은 다 밥을 먹고 오니까 어디 가서 다들 어디 맨날 외식을 하더만. 그러니까 한 번 해놓으면 한 보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사놓으면 쌀이 이 소량으로 사면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10kg만 사더라도 이게 다 그냥 막 벌레가 생겨. 그렇다고 벌레 생기다고 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하얀 벌레는 이렇게 씻으면 나가잖아. 까만 벌레는 어떠다가 안 나갈 때도 있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까만 쌀이나 까만 콩 섞으면 알게 뭐야. 그것도 곤충인데 요즘 곤충 탄소 줄이는 곤충을 사료화하고 또는 식용화하는 게 엄청 이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온갖 거 다 넣죠. 전 땅콩 좋아해요. 생땅콩도 넣고 까만 콩에다가 은행도 넣고 애기다 다 똥되는 것들이잖아. 그런 거 전부 다 잣도 넣고. 그 대신에 호두는 넣으면 안 돼. 호두는 넣으면 너무 그 탄닌 때문에 뜰고 시커멓게 버려요. 그리고 강황도 노란 색깔 넣기도 하고. 온갖 거 다 넣어요. 율무도 넣고 있는 대로 보리쌀도 넣고. 그래서 하루 저녁 푹 불렸다가 밥을 해서 먹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건 밥이 아니고 약이야. 약하면 우리 아들들이 약 실컷 드십시오 이러거든. 자기들은 싫다고 하도 싫어하니까 어떨 때는 이제 스페아로 그 햇반을 갖다 놓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모든 생선의 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80%가 모든 생선의 기름은 무조건 다 먹어요. 좋아요. 특히 오메가3라고 샤콜, 간, 상어의 간 이런 거 그지? 또는 IQ 우유, IQ 참치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자기들 너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간 오메가3 지방산은 모든 생선의 기름. 식물성 기름은 어떤 게 있어요? 올리브 아니에요. 올리브는 오메가9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들기름이 오메가3야. 많아. 그러면은 들기름이 싫으면 또 외국 아이들은 뭐 좋아해요? 과육인데 엄청 기름진 거 있잖아. 그죠? 아보카도. 또 요즘 막 나오죠. 대마 종자유 또는 아마 종자유 이런 데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요. 우리가 먹는 콩기름, 참기름, 까놀라 오일, 포도씨 이런 거의 다가 오메가6야.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6하고 3를 비율을 한 5대1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5대1 못 하더라도 최소한 오메가3는 10대1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거 먹으면 되겠어? 견과류 먹으면 되죠. 특히 야생 견과류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때문에 김치, 장,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외국 아이들은 기절초풍하는 청국장.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또 나또라고 해서 먹잖아. 그죠? 이게 코덱스라는 게 있어요. 세계 식품규격위원회에 우리가 다 뺏겼어요. 납두거든. 그것도 뺏겨갖고 일본 아이들 뺏겼고, 토프, 두부거든. 그것도 뺏겼어. 두부라고 쓰면 안 돼. 토프라고 써야 돼. 근데 단 하나 지켰어요.
기무치하고 김치하고 싸웠을 때에 김치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무치 쓰면 안 돼. 김치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 눈을 뜬 거예요. 불고기 갖고도 지금 싸우거든. 불고기하고 일본 아이들은 약군 있고 어느 거를 먼저 종주국으로 인정해 주냐 그거거든요. 자, 비타민 A, 간 기름에도 있고 계란 노른자에도 있고 버터도 있고 그거 못 먹으면은 베타카로틴 몸에 들어가면은 3분의 1의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 A 역할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 녹황색 채소들. 우리 너무 많이 먹잖아.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리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고구마는 껍질채로 먹었을 때 내 몸을 살리지. 껍질을 홀랑 벗겨 먹으면 혈당 확 올라버려. 그죠? 비타민 D는 뭐 햇빛에 나가면 되죠. 비타민 C, 비타민 B 컴플렉스, B컵 여러 가지. 마늘, 부추, 뭐 또 어떤 게 있나? 생강, 또 이렇게 양파 이렇게 막 황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이 설포 화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면역력 최강의 음식인 거야. 야생견과류. 뭐야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도대체? 다 먹으라는 거잖아. 이런 말 할 수 있죠. 버섯 해조류, 또 사포닌 종류, 유산균 제품, 식이섬유. 맞아요. 다 드셔야 돼. 다 드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식품으로는 못 먹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원푸드 다이어트. 살 빼려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든지 하나로만 하는 거 이거는 최악이에요. 고루고루. 그러니까 다양성, 균형성 이걸 최고로 치거든요. 먹으면 돼? 식재료만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이어트로 먹어야 되는 거지. 식단으로 봅시다. 자, 그린푸드. 고기 구울 때 밑에 떨어지는 이 기름 때문에 이러한 다환 방향적 탄화, 발암물질들이야,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기 구울 때 기름 떨어지는 거 있더라마는 무슨 장작구이. 그거 늘 드시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번 먹어야 돼. 대신에 팬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하고 기름하고 지방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그래 떨어지면 한 300도까지 확 올라오거든요. 커피 같은 것도 그렇잖아. 너무 이렇게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 또는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데 고온에서 볶으면 향이 확 나거든요. 그러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냉동 건조해버리고 또 그렇게 고온에서 볶지 못하게 하잖아. 땅콩도 누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땅콩 먹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이 땅콩 먹으면 안 된다 했나 봐. 저는 생땅콩 사서 아주 약한 불에 맨 후라이팬에 기름 안 두르고 볶습니다. 너무너무 고소해요. 그럴 때는 껍질 채로 먹어야죠. 그죠? 껍질을 왜 벗겨? 자, 천연조미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을 수가 있죠. 저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소모가 안 되니까 조금씩 소량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하면 우리 남편이 이야, 정 여사 150세까지 무난히 살겠다. 살 거야. 이 좋은 세상을 왜 살아? 왜 안 살아? 당신 일찍 죽으라 내가 이러거든요. 자, 식이섬유의 보고, 통곡물, 이 보리, 현미, 율무, 통밀, 귀리, 찰현미 그죠? 다 밥에 넣고 먹는 물질입니다. 또 야생 견과류. 저기서 뭐가 제일 맛있죠? 나는 땅콩이 제일 맛있어요. 좀 촌스러워갖고. 뭐 아몬드 피칸 이런 것도 별로고 땅콩이 최고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에서 홀라당 까나는 거 피스타치오. 캐시넛은 너무 좀 큰 거잖아. 너무 막 기름지지, 그죠? 뭐든지 드세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 필수 지방산이고 불포하기 때문에 빨리 심하면 산패돼요. 산패, 썩을 패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냉동 보관해야 되고 냉동에서 이렇게 산소하고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시죠? 조그만 물병에 입구가 좁은 그런 물병을 사용해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애기다 다 똥 되는 것들이 저건. 자, 이제 건강한 식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양학자건 동양학자건 바로 균형, 그다음에 다양성, 밸런스,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유니타. 아주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는 건 바보라니까요. 고루고루 다 하신대. 그 중에 첫째가 바로 K푸드, 한식 밥상이 최고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세계 사람들이 떠드는 건 지중해식. 지중해식 저거는요, 햇빛도 많고 바다도 가까이 있고 그렇지만 이탈리아 정부의 마케팅 전략도 있습니다. 그 많은 올리브 기름을 어디에 팔아먹을 거예요? 그죠? 팔아야 되니까 올리브를 기름을 그렇게 막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사실은 올리브 기름보다도 훨씬 좋은 게 들기름이라니까요. 들기름.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을 좀 줄이고 칼륨하고 칼슘을 높여주는 이렇게 미네랄을 좀 보강해주는 고혈압 예방 식단. 그 다음에 이제 항염증 식단. 요즘 또 뭐 장에 대한 미생물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우리 전체의 세포는 한 60조 개? 그러면 장의 미생물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조 개를 100조 개. 어떤 그 직업이 있냐 하면 자기들 아시나?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장내 미생물을 주입해요. 장내 미생물을 어디 살아? 똥에 살잖아. 건강한 똥을 누는 사람, 건강한 똥을 누는 그 사람의 매일 똥을 딱 이렇게 이렇게 포장 탁 냉동해갖고 아이스박스 해서 바로 갖다 이렇게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똥 한 무더기 얼마 받는지 아세요? 5만 원이야. 엄청 괜찮은 알바지. 똥 싸고 5만 원 받으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주 먹는 거를 이러한 K푸드 밥상 쪽으로 하든지 뭐 지중해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원래 기저질환도 없애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식 밥상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니까 자 코로나 정복의 하나의 원푸드가 아니라 다이어트 건강한 헬스 다이어트 식단으로 봤을 때 한식 밥상이 최고다. 그럼 청국장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팔도 요리에 대한 걸 하나씩 대표적인 것을 다 뽑았어요. 요거는 대합이죠. 대합에 살을 건져내가지고 모지래니까 거기에 뭐 조개살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두부도 넣고 야채도 다 넣고 해가지고는 익혀가지고 지져낸 거 예쁘잖아, 그죠? 저는 김치네 바로 김치. 세계 5대 건강식품 쪽에 들어갔어요, 우리 김치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김치의 수요가 엄청 높아져 가지고 수출을 많이 했대요. 중국산 언제 한번 뭐 보니까 뭐 어떤 그 빼짝 말랐는 뭐 더럽게 못생긴 아저씨가 그 맨몸으로 들어가고 김치를 절이고 이런 영상을 보여줘 갖고 막 중국산 김치 사는 사람들 난리 났잖아. 근데 식당 같은 데서는 여러분 너무 가격의 차이가 나. 10kg에 10,000원이에요. 중국산 김치는. 우리나라 김치는 10kg에 얼마예요? 최소한 3만 원 정도 돼. 3만 원에서 3만 5천. 그렇게 되니까 3배나 차이 나니까 식당의 사람들이 쉽게 국산 김치를 못 쓰는 거예요. 자, 김치가 발효 음식이 최고죠. 수출이 우리나라 그 농산물 수출이 김치도 하지만 김치보다 더 많아진 게 김이라더라. 김 그래서 김도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하죠. 간식으로도 하고 그냥 맹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날 한 사 먹어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만 김과 김 사이에 아몬드 슬라이스가 탁 넣어가지고는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게 아마 부각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찹쌀풀 끓여갖고 와인 안주로 끝내주고요. 애기들한테 간식으로 줘도 너무 좋아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전골입니다. 다양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대표적인 우리 K푸드 중에 들으라 하면 바로 비빔밥이잖아. 비빔밥. 그래서 비빔밥을 전 세계에 알린 거는 CJ 비비고예요. 비비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런 그 사소한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는 재미는 있는데 이걸 하면 한 3시간짜리 강의를 30분에 이렇게 소개만 하려니까 막 마음이 급하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비빔밥을 세계적으로 알린 게 누구냐? 마이클 잭슨이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왔어. 와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묵으면서 일주일 내내 이 비빔밥을 먹는데 얘가 막 지독한 변비 환자였던가 봐요. 너무 그냥 막 쾌변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신라 호텔의 그 비빔밥 이름이 뭐가 됐느냐? 잭슨 비빔밥. 그리고 그의 대한항공에서
전 세계 기내식 컨테스트에 비빔밥 넣어가지고 대상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VIP석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 가면은 비빔밥 준단 말이야. 그리고 뭐 아주 다양하게 먹는 게 좋다 했으니까 비빔밥하고 이게 전골이야, 전골. 이게 두부 전골이네.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 상식적으로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먹으면 좋대요.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식재료로.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종류,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항암. 그죠? 얘는 콜라겐 덩어리잖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족편인데, 저게 이제 약선으로 접목하자면은 그냥 뭐 무릎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사태만 꽂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무릎에 좋은 우슬 같은 것도 있겠고, 그지? 정향도 있겠고, 계피도 있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서 하면은 바로 약선이 되죠. 여러분, 약선이라고 해서 꼭 한약재가 들어가야만 약선이 아니에요. 약이 되는 음식. 모든 게 다 약선이 되는데, 특히 조금 더 건강 기능성이 있는 물질을 쓴다는 그것만 다른 거야. 왜냐하면 새우하고 부추하고 볶아놓으면 이거는 너무나 좋은 약선이야.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길을 떠나는 신랑한테 새우를 먹이지 마라. 누구나 부추까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야, 이거는 안동의 헛제사밥이네.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이기는 이 건강식단에서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채식을 좀 해라. 채식. 그죠? 생선. 저는 제주도 음식이니까 자리돔구이입니다. 이거는 낙지호롱이네요. 전라도 음식. 제가 하나씩 다 뽑아서 넣었어요. 자, 이거는 족이네. 족발. 족발을 아주 바짝바짝하게 딱딱하지 않고 맛있게 하는 거는 뭘 넣어야 되냐면은 상식으로, 갱엿을 넣어야 돼, 갱엿. 얘는 뭐예요? 어복쟁반이다. 어복. 온갖 그 산의 진미가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거지들이, 옛날에 거지들이 안 죽고 살아남는 거는 이 집 저 집 동냥해갖고, 깡통에 얻어갖고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전골 때문에 안 죽었다고 해요. 근데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음복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남은 거 넣어 섞어갖고 이렇게 끓여 먹잖아? 전골인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죠? 경상도에서는 그거를 거지탕이라 했다? 거지들이 먹는. 그게 최고야. 거지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다리 밑에 자고 안 죽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밥은 비빔밥. 비빔밥도 원래 제사 음식에서 유래가 됐죠. 그죠? 저거는 한김도 아바이 순대네요. 예. 자. 그러면 자봐. 이거는 뭐야? 이건 제가 제 책에 넣었던 건데, 왕이 먹던 수라상이네. 12첩. 저렇게 수라상을 12첩이나 먹고, 저런데도 왕들의 수명은 어땠을까? 45세를 겨우 넘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죠? 언제 누가 역적을 할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뭐 우산 같은 거 쓰고 궁녀들 데리고 슬슬 산책만 하잖아. 그치? 막 활 쏘고 이렇게 아주 막 과격하게 운동하는 격구도 하고 이러한 영조 같은 사람은 80일 이상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미식. 너무 이세에 끼일 정도로 맛있는 것만 먹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죽었을 때에 뭐 때문에 죽었냐 봤더니 소갈증으로 죽었대. 소갈증이 당뇨야, 당뇨. 너무 막 채도 곱게 쓸고 껍데기 다 홀라당 다 벗기고 내가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 맹물 줘야 되는데 뭐 설탕물 주구나. 설탕 귀했으니까. 꿀물 주구나. 이런 거 주고 있고. 그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 또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미식이지만 너무 섬유소가 없는 그러한 거친 음식 안 먹었는 거. 그 다음에 운동 부족. 하나 더 첨가하자면 우스갯소리로 과도한 섹스. 그게 문란한 섹스. 그 때문에 다 요절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 가지 푸드를 먹으면 안 되고 다양하고 균형 있게 고루고루 다 드시는 게 좋다. 거기에는 그냥 식재료로 먹는 게 아니고 이 다이어트로 밥상으로 해서 드시는 게 좋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면 식사는 그렇게 하시고 덧붙이면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러한 이
중금속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흡수할 수 있는 숲 같은 게 보이죠. 그게 안 되면 아토피, 너무 청결해도 아토피가 생긴대요. 그래서 너무 씻으면 안 돼. 우리 그 손주도 미국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나빠서. 그래서 절대로 비누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름으로 보습으로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런 숲 체험 같은 걸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몸이 체온이 1도씩 올라가면은 500% 올라간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저게 사우나죠. 사우나도 되고 따뜻하게 해서, 무슨 잘 때에, 저는 365일 그렇게 히터를 틉니다. 밤에 잘 때. 그래야지 아주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거예요. 혈관도 조금 이렇게 확장이 되고, 우리가 춥구나 하면 막 아프잖아요. 혈관이 수축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스트레스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 웃으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몰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thank you. 요렇게 갈까? 여기 가면은 우리 아가야도 있고 외국 아이도 다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거를 30분 정도에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고, 또한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그래서 좀 거슬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